자, 그러면 조금 속도를 높여봅시다. 자, 정보공개 청구권 누가 있을까요? 일단 보니까 모든 국민, 그 다음에 이 쌍그래번 외국인 그랬죠? 자, 우리 법조문 보니까 제5조 1항에 뭐였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여기서 모든 국민, 밑줄. 자, 그러면 공부할 사항. 이때 그냥 모든 국민이니까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뭘까? 국민이라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알고 싶은 정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여기 이해관계가 있어야, 그 어떤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은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이해관계 안 따진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번 판례 매우 중요해요.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의 범위에는, 자, 첫째 줄 읽어볼까요? 자연인은 누구를 가리키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인 물론이거니와 거기 밑줄 법인이라는 게 뭐야? 사람은 아니면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단체죠. 권리 의무자로 인정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도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며, 두 번째 줄에 모두 안 따져. 두 번째 줄 밑줄 설립 목적이 뭐냐도 불문. 설립 목적 안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어. 그렇다고 정부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사회단체 만들었어도 얘도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는 거야. 설립 목적 불문하며, 그래서 세 번째 줄 여기는 읽고만 지나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천광역시, 인천시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야. 우리가 이제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 공법인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인데, 그러면 인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나도 법이 말하는 법인에 속하니까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떤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죠. 판례는 안 된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국민이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하면 공개해줘야 될 의무자이지 자기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자인 될 수는 없대. 그래서 결론 셋째 줄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받으면 공개해야 될 의무자일 뿐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시험에 쓰인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을까요? 자, 첫째, 모든 외국인한테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한테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2항에 보면 외국인 중에, 자, 그 밑줄 주세요. 국내에 일정한 주소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또 뭐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도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됩니다. 셋인데 주로 이제 시험에 쓰였던 건 두 번째 거,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법, 혹시 이제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 뭐 1번은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위임을 받아 2번처럼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는 이름의 법에서 이거 규정해 놓은 거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운 이게 위임받아서 제정에는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규정이야. 그다음에 2번.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자, 외국인,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한테만 인정하잖아. 우리는 국민의 제한을 안 두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끝에 보면 상호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호주의가 뭐야?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인정해주면 우리도 인정해준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러이러한 외국인한테는 인정해준다라고 우리가 아예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동일하게 국민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큰 주제. 그러면 우리 일단 국민으로 이제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공개해줘야 될 의무 있는 공공기관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니까 글씨가 작은데 일단 모든 국가기관은 다 공개해야 됩니다.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국가기관에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 외에 청와대가 아니 이제는 뭐라 돼? 용화대라고 부르는 것 같아. 용산으로 갔으니까. 하여튼 대통령실 다 그 정부 부처들 다 공개해야 될 의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 그 다음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게 이제 소위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 이렇게 말하는 데 있죠.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 이런 무슨 공단들 있잖아. 이게 다 정보 공개 의무 있어요. 외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방공사, 지방공단. 인천시도 있지. 여기도 인천 지하철공사 있을걸? 인천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다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서 1번 중요합니다. 1번 쭉 눈으로 보세요. 첫째, 유아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 어디겠어요? 유치원, 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개 의무 있어요. 근데 1번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랬잖아요. 이 각급 학교 속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게 국공립학교만일까? 아니에요. 다 사립학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도, 사립초중고등학교도, 사립대학교도 다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중요해요. 이게 사립 시험 문제로 주로 사립대학교를 내요. 사립대학도 공개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사립대학교가 또 반발합니다. 왜 사립대학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했느냐 하고 또 이 소송 걸었어요. 패소했지만 어쨌든 좀 이따 중요한 판례고, 그다음에 4번 4번에 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그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단체 있지? 이런 데도 다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고, 너무 복잡해 뒤는. 자, 그 정도 하고 판례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1번에 어떻게 자게 우리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란 저거 쭉 얘기하면서 꼭 정부 부처 기관 이런 데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하는 역할, 또 목적, 역할, 기능, 또 정부로부터 무슨 지휘 감독을 받는지, 보조금을 받는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기관으로 파악할 건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된다. 이러면서 따라서 넷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넷째 줄에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사립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줘요. 대학도. 그래서 그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급해주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밑줄 사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한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시험에 쓰이는 중요 판례.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 틀리게 만들면. 사립대학교는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
일처리 있잖아, 사무. 그거 할 때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야. 응?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원받든 안 받든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지 않고 사립대학교 스스로의 어떤 자금으로 뭔가 사무 처리하는 일도 다 그것도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립대학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어지는 거 2번.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한정적이고 일시적이고 국부적이라는 건 이제 일정한 영역에만, 그러니까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대통령령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사립대학교도 다 포함시켜서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했어도 그거 문제 없다 하는 취지 판례. 1, 2번이 같은 판결에서 내린 건데 좀 길으니까 내가 잘라놨어요. 시험 다 이렇게 여러분 이 판결문 길게 다 못 내요. 지면 관계상. 이 밑줄 친 데가 시험에 쓰이는 핵심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5가 이제 한 묶음인데, 자 3번은 아까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러면 어떤 그 단체,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이 돼서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3번에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뭐 하나만 고려하면 안 돼. 두 번째 줄에 그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으로 추구하는 이 공익적 성격이 있느냐 이것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정부에 의해서 행정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지 재정 지원을 받는지 어느 정도나 받는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 딱 한 번 쓰였어.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지 판단할 때는 두 번째 줄 부여된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으로 추구하는 공익만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 X. 그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지, 어느 정도나 받는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대요. 그런 결과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4번 5번 4번 키워드 한국증권업협회라는 단체 5번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는 KBS를 지칭해. 그러면 두 개 꼭 외우고 결과가 정상반되게 나왔어요. 한국증권업협회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뭐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보 공개할 의무 있는 기관이 아니다. 반면에 KBS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봐야 하고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죠? 꼭 외워둡니다. 결론이 상반되게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의무. 자, 여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놔서 1번 법령 정비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 여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 마치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게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시스템 갖춰라 하는 얘기라서 그냥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어디를 틀리게 만들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눈을 한번 이렇게 쭉 훑고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네, 중요한데 자 쌍가로 2번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 다만 당연한 얘기도 시험에는 쓰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러냐. 자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무원 되면 그 소속 부서에서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돌아가면서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어떻게 돼? 성실하게 공개 업무를 수행해야 되며, 공개할 신청을 받았을 때 공개 신청을 받을 때 공개할지 말지를 멋대로 막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고의적인 처리 지연을 한다든지,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이런 행위하면 안 된다. 틀리게 만들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한번 읽었으면 됐어요. 자,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1번. 자, 원래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까 말한 공공기관은 국민이 딱 자기가 공개를 원하는 어떤 정보를 딱 특정을 해서 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들어가야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그 정보를. 그런데 여기는 국민이 청구를 안 해도 공공기관은 이러이러한 정보는 알아서 정기적으로 공개하래. 청구 안 해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라 했어요? 공공기관은 박스 안에 보니까 다음에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공개할 구체적 범위, 공개하는 주기, 시기, 방법을 정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청구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공개하래. 어떤 정보냐? 박스 안에 보니까 뭐 일단 4가지가 있는데 읽어볼까요?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련된 정보, 또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또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 이 4가지를 중에 시험에 주로 쓰인 게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대표적으로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에 관한 정보 같은 거겠다, 그죠? 막 몇 조 원이 투입됐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예산 집행 내용과 정부가 수행한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요거는 국민이 청구 안 해도 알아서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정보입니다. 자, 이 항은 눈으로 읽어요. 그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돼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 목록은 봐야 어디다가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구나 알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1번 읽어보자.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목록을 작성해서 갖추어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목록을 공개해라. 다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두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개할 장소를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춰라. 읽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거 아까 국가안전보장 관련 뭐 정보 분석, 수집 분석, 이거에 이 정보공개법 다른 거 다 적용 안 하는데 정보 목록 작성 비치는 요거는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 작성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읽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쌍가로 5번은 조금 중요. 뭐라 돼 있냐면, 자, 일단 뭐 모든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읽어볼까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란 말의 뜻을 그냥 설명하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중앙자가 붙잖아. 이러면 전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래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중앙행정기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에 이미 공개하려고 공개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정보는 국민이 청구를 안 해도 공개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전자 2가지 조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정보.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하는 정보는 국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 안 해도 알아서 공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옵니다. 5번. 자, 공개 대상 정보. 자, 일단 원칙입니다. 이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란 요거 두 줄 꼭 읽어둬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 이 공개해야 될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을 했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닌데 우리 국민들로부터 뭔가 수집한 거 있잖아. 취득한 거. 그래서 직접 작성했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형태의 매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사진, 영상, 그죠? 다 들어가겠죠? 무슨 USB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저장된 매체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종이 문서에 저장된 정보든 하여튼 모든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과거에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정보인데 폐기해서 없애버린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판례를 볼까요? 자, 1번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이것도 큰 의미는 없겠다. 이제는 이게 좀 예전 판례라 정보공개법에서 이렇게 매체를 예시해놨어요. 사진, 영상, 도면, 다 필름.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걸 예시를 싹 없애고 모든 매체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큰 의미가 없는 판례가 됐다. 넘어가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자, 2번은 두 군데가 이제 아마 국민이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나 봐.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해서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자, 첫 번째 포인트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꼭 원본이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원본일 필요는 없다. 시험이 제일 많이 틀리게 만드는 거 원본이어야 한다. 맨날 틀리게 내고 또 하나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면 안 돼.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래야 문서래야 공개 대상이고 다만 꼭 원본을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하고 최근엔 또 3번이 자주 나와. 자, 3번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설명을 들어봐.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행정기관은 우리 공공기관은 이게 따로따로 있어. 뭐뭐에 관한 자료가 따로 있고 뭐뭐에 관한 자료가 따로따로 있어.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떻게 작성된 이런 정보야. 응? 근데 이 정보를 원하는 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아. 공공기관이 관련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원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야. 다만 행정기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 청구된 정보에 관해서 다 자료는 다 기초 자료는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컴퓨터 가지고 여기서 긁어오고 저기서 긁어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딱 하면 원하는 형태로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든가. 누가 요렇게 된 내용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이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없다 하고 거부한 거야. 그랬더니 소송을 낸 거야. 네, 이겼어. 청구한 국민이. 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별로 힘 안 들이고 만들어서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이거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응? 그리고 이렇게 이미 기초 자료를 간단한 전문 실력도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거는 새롭게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3번 판례 이해됐을 거야. 전체 틀이. 문장은 길지만.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돼 있지. 정보 공개 제도는 첫째 끝에부터 읽어보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보유 관리하는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데 원칙은. 그런데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는 그 정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청구한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지식을 사용하여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고 그러한 작업에 해당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은 청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응? 그리고 이때 그 보유한 기초자료를 검색하고 편집하는 건 새로운 정보의 생산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이 마지막 줄, 이 공공기관이 보유 이러한 경우에 그 기초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건 새로운 정보의 가공 생산이 아니다. 요거 끝말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쭉 이게 너무 기니까 시험 출제자는 좀 줄여서 내요. 줄여서 내는데 줄여도 한 3줄까지는 갈 거야. 어? 근데 결국은 이렇게 돼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그 공공기관은 청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 요 끝말. 그러니까 앞에 말은 이해되죠? 응? 됐어.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정보 공개 원칙. 그러니까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 읽어보니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외울 건 아니에요. 원칙이 선언되어 있고요. 다만 그 밑에 판례 1번, 2번 같은 취지인데 우리 국민에게 정보공개 권리가 인정된다 해서 무제한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판례 보니까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느나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하나. 둘째 줄. 실제로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럴 때는 이런 거라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뭐 해도 돼? 정보공개 거부해도 적법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시험의 이제 끝부분, 즉 넷째 줄부터 중간에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이런 경우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서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거부해도 문제 없다. 그래서 2번은 뭐야? 2번도 비슷한 취지니까 그냥 참고로 보세요. 1번 하나만 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의 아주 핵심 비공개 대상 정보.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정보공개법은 9가지 이제 목록을 작성했어요. 9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8가지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 법조문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자, 1번 쭉 눈을 읽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일단 다 공개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죠? 그럼 뭐야? 공개해서는 안 된다요? 아니죠.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요거 갖고 문제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나와.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은 공개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공개를 잘 안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항목을 눈으로 한번 쭉 볼까요? 첫 번째 뭐야?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뭐야? 응?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 그죠? 그런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괄호속을 잘 보세요. 법률이 위임한 명령 있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뭐뭐뭐뭐 정보 이 비공개할 정보에 관해서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한 그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죠. 응? 근데 거기 보니까 뭐야?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입니다. 응? 근데 그 안에 국회가 정한 국회 규칙, 대법원이 정한 대법원 규칙 쭉 나가는데 특히 행정부에서 정한 것 중에는 대통령령하고 조례만 한정한다 그랬죠. 그거 밑줄.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뒤에 총리령하고 부령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만든 부령이라는 법에서 어떤 정보는 비밀로 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그거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응?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는 건 대통령령하고 조례로 이것만 되는 거죠. 응? 자, 그게 포인트. 2번은 눈으로 읽으세요. 그냥.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응? 자, 이건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였더라? 지금 이태원 참사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 응?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저기 용산 관사 새로 이제 오픈했는데 거기도 아직 이사도 안 갔어. 아직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인가 거기서 아직도 출퇴근을 해요. 그거 할 때마다 경호 인력이 수백 명, 경찰이 경호를 수백 명이 한다는 거야. 그거 갖고 그 이태원 참사에는 응? 파출소 직원 20명 응? 이렇게 했는데 10만 명 모였는데 그런 거 비판 나와요. 대통령 한 사람 출퇴근 안 하면 그 필요 없는데 그 수백 명 경호 인력 동원하고 응? 비판받지. 어쨌든 근데 언제가부터 그거 이제 경호 인력 몇 명 배치했다고 공개를 했었어 경찰이.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싹 공개를 안 해. 그러면서 비밀이 뭐야? 무슨 이거 이유야.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 때문에 경호 인력 응? 경찰 몇 명 이게 배치했는지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 비공개로 바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게 생각나서 시험은 잘 안 나와. 그다음에 3번도 읽어봐. 만약에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 시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것도 비공개의 목록. 네 번째는 이거 밑줄. 자, 우선 다른 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밑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일단 요거 밑줄. 그 다음에 또 옆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그 다음에 누군가가 범죄 혐의 있다고 형사재판에 검사가 청구하는 기소, 즉 공소 제기, 형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몽땅 다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가? 아닙니다. 끝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앞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서 두 번째 줄. 만약에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또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러면 자 여기서 좀 줄여봅시다. 자 질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몽땅 다 비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죠. 만약에 그게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그런 정보만 비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밑에 뒤에 부분이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비공개하는 게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좀 길은데, 자, 한번 읽어보자. 행정기관이 무슨 감사, 감독, 또 검사, 시험, 규제, 무슨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행정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만약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죠? 이런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이게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 보잖아. 그럼 시험 보고 문제지 다 갖고 나오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답이 공개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이 신청받아서 최종 정답 발표하고, 그러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거가 이렇게 한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문제 공개 안 했어요. 응? 10년은 더 됐겠다. 예전에는요, 그냥 시험 딱 보면 문제지 다 걷어갔어요. 문제도 공개 안 해주고, 정답도 공개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문제하고 정답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거 규정을 들어서 여기 시험 들어가 있죠?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공개 거부합니다. 이랬어요. 응? 그리고 그게 또 이유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냐면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를 했다는 거야. 응? 문제 은행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무슨 교수, 출제위원인 여러 전국의 대학 교수들로부터 문제를 받아서 한 1000문제나 5000문제다 하여튼 만들어 놓고 문제 풀을 해놓고 매 시험 때마다 거기서 몇 문제씩 뽑아서 출제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걸 문제를 공개해버리면 금방 문제가 바닥이 나서 이런 게 이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통했는데, 하도 이제 그 공개가 빗발치는 거야, 공개 요구가. 왜냐면 정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깜깜이잖아. 그리고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출제자별로 너무 지엽적이거나 하여튼 지만 주장하고 지책에만 있는 걸 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그래서 시험 출제 방식을 바꾼 겁니다. 바꿔서 이제는 매년 시험 볼 때마다 우리 수능처럼 출제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비밀리에 선정을 해서 합숙을 시켜요. 응? 합숙 출제 들어가. 그래서 일주일인가 보름인지 일주일 정도 가둬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휴대폰도 다 이제 반납하고, 그래서 거기서 토의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매 시험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문제가 바닥날 우려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6번. 자, 어떤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죠. 외울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셋째 줄에 보면 이거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라도 다음에 가나다라마까지 5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야? 응? 이 제외한다 그랬죠? 이건 공개한다는 거죠. 응? 공개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라가 중요합니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 대상입니다. 응? 요거 체크. 그러니까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정보는 비공개하는 건데, 비공개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데,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영업 비밀, 이거는 비공개 대상. 그 다음에 8번째 만약에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외울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큰 항목이야. 많은 경우 이거 비판도 있어요. 야, 이거 뭐 정보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중에 뭐 관련 안 되는 게 빠져나가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 뭐 갖다 붙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거부합니다. 많은 경우 있겠지. 또 결국 여러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네한테 알려지면 뭔가 비판받고 불이익이 될 정보는 공개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여기 8가지 중에 뭘 하나라도 근거로 돼가지고 공개를 안 하려고 들어. 소송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2번 눈으로 읽고 지나가되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기관은 위에서 말한 8가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즉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정보 보유기관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해야 된다. 뭐 틀리게 낼 건 없습니다. 읽었죠? 그 다음에 뭐 3번도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자, 첫째 끝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를 해낸다. 비공개 세부 기준 뭐 이런 거 만들래. 그 다음에 그 4번 공공기관은 이 비공개 세부 기준 만들어 놓은 거 3년마다 점검. 이거는 이제 요런 건 추가된 거예요. 그 밑줄 쳐줘요. 3년마다 점검하래. 그러니까 비공개 기준이 있죠? 비공개 세부 기준 만들어 놨는데 비공개 세부 기준 3년마다 점검, 그리고 개선을 해서 필요한 경우 개선해서 그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자, 마지막 그러니까 자, 키워드 따라가면 비공개 세부 기준 3년마다 점검, 그다음에 셋째 줄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이렇게 3가지 체크.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체크해 두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좌르르르르. 뭐겠어요? 바로 다 이런 일이지.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이 거부. 그래서 거부한 거 위법. 소송 낸고 법원이 판결. 두 종류지. 공공기관이 법이 정한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공개 거부한다고 한 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공개해야 된다고 판결한 정보가 있고 공공기관의 주장이 맞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결한 정보도 있고, 그죠? 따라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이 좋아요. 어떤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느냐,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느냐.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암기야. 그래서 간단히 1번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 자, 아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무조건 다 비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가지 들었죠. 하나는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려면 2번째 줄이 아주 중요해.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이게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반대를 해석을 해봐. 그 재판에서 이제 제출되고 사용하는 소송 기록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보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데다가 공개되면 뭐야?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크다. 그러면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라도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꼭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 그
그리고 넷째 줄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네, 이거 1번 판례 중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보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가능성,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건 읽고 지나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3번은 알아두세요. 아까 비공개 대상인 첫째 그대 법인 등의 경영 내지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일체의 정보, 일체의 비밀상을 의미한다. 이게 이런 걸 정확히 안 하고 가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일체? 이게 걸려. 일체라고 하는 말이고 뭐 다 포함된다는 말인데 뭔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경영 내지 그러니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일체의 비밀상을 의미한다. 놔두고요. 그다음에 4번은 자, 두 번째 아까 법률에 위임받아 비공개로 정한 법률에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에서 비공개상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 여기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뜻 이거 알아둬야 돼요. 4번 판례 법률이 위임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뭐에 관하여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법령 말고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명령만을 의미한다.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해라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거야. 딴 거 정하라고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해라 하고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 그 다음에 넷째 줄, 다섯째 줄. 그런데 거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라고 나오지? 이게 제목이야. 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라는 법은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이야. 응? 대통령령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뭘 정해라. 근데 딴 거 정하라고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딴 거 정해놨으면 되는데 딴 거 정해놓은 거 위임받은 거 정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뭣도 정해놨어.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하라고는 한마디도 위임을 안 했는데 멋대로 이 대통령이 자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 평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대통령령에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떤 교육공무원이 있는데 자기 근무 성적 평가 결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 대통령령 조항을 근거로 거부를 한 거야.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법원이 뭐래? 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이 대통령령은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거지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하라고 한마디도 위임이 없는데 멋대로 정보 공개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교육 근무 성적 평가 결과 공개하지 않는다는 요 규정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못 된다라고 판결하고 결론은 그래서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공개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지. 자, 그래서 무슨 핵심을 알겠지? 일단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 공개에 관해서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정보 공개에 관해서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게 딴 거 정하라고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위임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마지막 줄에 이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네. 자, 아까 셋째 줄 보면 자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미 이루어지거나 의사가 이제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행이 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이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응?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밑줄 친 부분이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제목 검찰 보존 사무규칙이라고 합니다. 응? 검찰 보존 사무규칙이라는 단어로 외우세요. 법 이름이 그래요. 검찰 보존 사무규칙. 자,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든 법? 법무부 장관이 만든 법. 그러니까 부령으로 만들어놨어. 법무부 장. 그런데 여러분들 행정입법 공부했지?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놨는데 뭔가 구체적인 법 집행 처분 기준 정해놨다? 이거 뭐로 봐? 행정 규칙으로 보는 거잖아. 응?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놓기는 부령으로 제정됐지만 법률의 위임도 안 받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해서 성질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조직 내부법에 불과.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응? 이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서 뭐래? 누군가 범죄 혐의 있다고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불기소 했다든지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복사 제한하는 규정을 뒀는데 이거는 그 열람 복사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된다 안 된다? 되지 못하는 거다. 응? 왜냐면 이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 명령도 아닌 거고 응?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하라고 위임받지도 않은 거야. 응? 그러니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이 못 된다. 응? 검찰 보존 사무규칙 하면 결론 뭐야? 정보 공개 거부의 근거법이 못 되는 거다. 응? 자, 그 다음에 6번까지 하고 뒤로 또 갑시다. 그러면 자, 뒤에 8번 8번까지 하고 또 잠깐 짚읍시다. 8번을 보면 자, 이 앞에 내용을 설명.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거부를 하냐면 이 정보는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정보 공개하면 이제 실제 사건이 뭐였냐면 이런 사건이 있어. 여러분들 주공 아파트 있잖아. 주공 아파트. 근데 주공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싸게 분양이 돼야 맞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가격을 가장 큰 부분이 땅값입니다. 땅값이 제일 비중이 커요. 그래서 아파트가 만약에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500~600만 원은 땅값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비중이 큰데, 근데 이 주택공사, 그러니까 지금은 LH로 이름을 바꿨지만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 주택 개발 사업 이거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어느 지역을 딱 지정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땅 주인들한테 땅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어요. 보상금. 근데 보상금을 뭘 기준으로 줘? 정부가 매년 매기는 땅값,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줘요. 땅값 보상금 주고 뺏어가요. 근데 공시지가라는 게 정부가 매기는 공시지가가 현실 시가에 훨씬 못 미쳐요. 현실 시가가 1억 원에 거래되는 땅이면 정부가 매긴 공시지가는 한 5~6천만 원밖에 안 돼요.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근데 시가는 1억 원짜리 땅을 1억으로 땅값 보상해주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인 6천만 원만 보상해주고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을 굉장히 싼 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거지. 뺏어가죠. 그러고는 싹 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대니 삼성이 이런 민간 기업이 아파트 지으려면 그 땅 주인으로부터 사서 거기를 개발해야 되잖아. 그럼 그거는 시가대로 사야 되니까 비싸게 사서 하니까 아파트 값이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 근데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땅을 싼 값에 강제로 뺏어가지고 보상 싸게 해주고 강제로 뺏어서 거기다가 아파트 지니까 분양가가 싸야 맞다고. 근데도
이런 뭐 민간 기업이 짓고 분양하는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시민단체가 그 주택공사에다가 이 아파트 주공 아파트 분양 가격, 분양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 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어요. 주택공사에게. 그랬더니 주택공사가 이게 주공 아파트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이 책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공개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아무런 뭐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 이런 막연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니까 법원이 그런 막연한 이유 가지고 거부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거부가 정당하려면 아까 말한 8가지 항목 있잖아. 정보공개법 구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8가지 거기에 어디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법 구조이랑 몇 호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거부를 해야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어 거부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원가 결정이 나왔었어요. 주공 아파트. 자, 그래서 8번 그 얘기 알죠? 그래서 앞에 쭉 그런 얘기 해놓고 결국 시험에 쓰이는 건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거부하는 이유로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이유만을 거부 사유로 들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